터치를 계속했죠. 목은 너무 편해졌어요. 차가 들어가서 차가 수술할 정도면 사람도 어느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되거든. 그래도 움직일만 하다. 아직 젊다는 거지. 네? 아직 젊다는 거지. 자, 앉아. 아로마에 대해서 앉아. 여러분들이 가문 앉아서 잡으세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이는 게 아로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향기 나는 제품들이 많죠. 네. 화장품에도 향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향수에도 향기가 나죠. 네. 음식에도 나죠. 네. 그죠? 발에도 냄새가 나죠. 네. 겨드랑이에도 냄새가 나죠. 입에서도 냄새가 나죠. 네. 냄새 나는 거를 전부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냄새를 품었다 이래서 아로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아로마는 원천적인 거는 식물의 냄새예요. 식물의 냄새. 전 세계적으로는 식물이 있다 없다. 있다. 전 세계는 식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막에도 식물이 있어요. 사막에도 오아시스 주위에는 풀이 나더라 안 나더라. 바위에도 소나무 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왔어요. 그죠? 식물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유에도 나요. 집도 한 몇 년 비워놓으면요 콘크리트에도 식물이 나요. 아니 진짜로 비어진 집들 있잖아요. 가면요 풀부터 시작해서 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다 뒀다 이러면 살까 죽을까? 못 살죠. 근데 이상하게 선인장은 살아요. 선인장은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식물이죠. 아프리카 그 땡더위에서도 식물은 살아요. 그 추운 뉴질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저 핀란드, 러시아 이쪽에도 그 추운데도 식물은 산다 안 산다? 산다. 그게 식물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게 사실적인 건 동물이고요. 초식 동물이 그 에너지를 먹고요. 육식 동물은 또 그 에너지를 먹어요. 우리는 인간은 잡식식 동물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먹고. 인간은 소위해서 고기만 먹고도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삶은 살 수 있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식물을 먹고도 평생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천은 뭐냐? 항상 기억해 주시죠. 식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식물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져요. 약이 되는 식물과 약이 안 되는 식물. 요걸 유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길거리 나는 풀은 여러분 뜯어서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먹으면 아무런 약이 안 됩니다. 근데 염소가 먹으면 이상하게 약이 돼요. 안 신기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먹으면 독이 되고 식중독 걸리고 병이 걸리는데 염소가 먹으면 튼튼해져. 여러분 나락이 열리고 벼가 열리면 벼는 먹어요. 나락은 먹죠. 쌀은 먹잖아. 발음 잘 되지 않죠? 쌀은 먹는데 여러분 나락은 먹어 안 먹어? 말린 나락. 근데 소가 먹으면 약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변면으로 이 지구에 사는 것들은 다 형태를 갖추고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인간은 특이하게 식물을 먹더라도 약용 식물만 먹어야 된다는 이상한 이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용 식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다 적다 해서 여러분이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죠. 우리나라 김치가 우리나라 거라 생각하시는 거. 사실 우리나라 거는 백김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수 백김치밖에 없어요. 소금에 절인 백김치. 고춧가루는 중국에서 수입된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게 고추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김치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 애들이 우길 이유도 있죠. 우기는 이유. 김치가 적을 거라 우기는 이유. 왜냐하면 고춧가루 없이 김치 담그면 무슨 맛으로 먹어? 솔직히 말해서. 고춧가루가 적을 거거든.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적으로 자연적 형태에 의해서 보면요. 지구상에서 보면
특별하게 좋은 게 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지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식물이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 많지만 사실적으로 의학에 적용되는 식물은 없다는 거죠. 의학에 적용되는 식물들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예요. 허브는 향기가 나는 거. 에센셜 오일은 향기도 나지만 뭐까지 좋다? 사람 몸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인치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인치료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마저도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향기 맡으면 영혼마저 치료된다는 소리 해야 안 해요? 해요. 지난주에 서해안을 갔어요. 서해안을 가니까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막 확 열리는 거야. 짜증나는 것도 다 사라지는 거야. 토요일날 부산 갔을 때 강의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강한대교 위에서 잠시 바깥을 봤어요. 사람 마음이 뚱 뚫리면서 바다 향기에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거죠. 잠시라도 모든 걸 잃는 거죠. 그게 영혼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애들은 영혼의 치료가 뭔지도 몰라. 네? 나이쯤 어느 정도 들어야지 영혼마저 치료되는구나 이런 정도 알지. 전인치료예요. 그 다음에 몸뚱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향기가 나면서 시원함을 느낀다든지 부드러움을 느낀다든지 그러면 몸마저 치료가 된다. 그게 에센셜 오일이라고 참고하시고 이거는 전인치료. 몸과 마음과 영혼마저 치료가 가능하다. 영혼마저 치료가 가능하다. 영혼까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에센셜 오일은 전인치료제다. 전인치료제다. 몸도 치료가 되고 마음도 치료가 되고 영혼까지도 치료가 된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향 피우는 이유가 뭘까? 기독교 다녀도 향 피우고요. 불교 다녀도 향 피우고요. 아무데나 안 다녀도 향 피우고 잡신을 믿어도 향 피우고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 영혼이 편안해라고 향을 피우는 거야. 그거 우리가 맡으면 좋아 안 좋아? 향 피우면 별로 안 좋잖아. 그죠? 근데 영혼이 좋아라고 주는 거야. 영혼이. 돌아가신 분 영혼이 좋아라고 향을 피우는 거야. 그럼 향냄새 나면 저 집에 무슨 뭐 이랬는가 이런 생각해 안 해? 여러분. 해요. 그거예요. 사람은 그렇다. 향은 영혼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중국에서는 돈도 튀우고 향도 튀우고 다 튀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의 근본이 되는 물질들이 많아요. 사실적인 거는. 향이 나는 식물들을 다 아로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에센셜 오일, 약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잡초에서도 냄새는 나까 안 나까? 나, 플레미 나.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약이 된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수지. 수지는 여러분들 다 그거예요. 송진을 이야기하는 거야. 송진을 한자어로 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한 hir반성 정류라고 되어 있는데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죠? 없잖아. 우리나라도 있었을까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옛날에는 50년밖에 못 살았던 거냐? 우리 할매의 어머니는 왜 그래 빨리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는 와 그래 빨리 돌아가셨냐고. 택도 없는 지금 병도 안 되는 그거에서 자궁암 가지고 대장암 자궁암이 치료한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거야.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생각. 지금도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이 있는데 옛날 선조들은 왜 그래 빨리 돌아가셨냐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과 외국인들은요 평균 수명이 75년이 넘은 지가 벌써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예요. 200년 전부터 평균 수명이 75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200년 전이면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300년이래가 50년 정도 살면 많이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50세가 넘으면 오래 살아보고. 근대 사회에 들었을 때는 60이 넘으면 집안에서 잔치를 하고요. 70이 넘으면 마을에서 잔치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70까지 잔치하면 욕먹어 안 먹어? 진짜 욕먹어. 80대도 잔치하기는 어중간해.
한 90대야지 잔치하면 아유 그래도 좀 오래 사셨네요 하면서 언제 가셔도 뭐 누가 풀어줄 사람은 옛날에는요 60만 넘어도 언제 가셔도 눈물 흘릴 사람 별로 없다고 했어.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했었어 진짜로. 근데 요즘 60 넘어서 죽으면 70 조금 넘어서 죽잖아? 그럼 뭐라고 해? 아이고 왜 이리 같이 아깝도 안 되죠. 아유 너무 아깝다 인생 아깝다 하면서 한 100년은 살 사람 같이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언제부터냐고. 우리가 첫 뱉은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이 아닌 외국에서 나오는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수지 요 놈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미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장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대단한 분이더라고. 진짜 대단한 분이더라. 우리나라는 꽃이라고 철쭉하고 개나리 이 정도밖에 일제시대 때 벚꽃 넘어오고요. 막 그 정도 수준인데 옛날부터 막 장미꽃으로 프로포즈 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여러분 뭐 프리지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나이도 모르고 그래. 프리지아가 뭔지 다 알아요? 네. 언제부터 알았어? 애 때부터 알았어? 아니요. 2, 3년 전부터. 그거야. 우리나라에 어떤 꽃들도 많이 생기고 어떤 야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전 세계적으로 꽃, 잎, 줄기가 뿌리가 이런 것들이 나지만 서로의 토양도 틀리고 기후도 틀리고 토양과 기후가 틀리니까 에너지도 틀리다 안 틀리다? 틀린다. 틀리다. 아프리카 사는 애들은 까만 애들이 살고 유럽에 사는 애들은 하얀 애들이 살고 아시아에 사는 애들은 황인종이 살고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 왜 아프리카 애들은 다 새까매? 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못 사냐고? 우리 같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도 없냐고? 유럽에 가면 또 왜 우리 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이유가 뭘까? 아시아 오면 하얀 애가 없어. 백인이 하나도 없어. 백인이.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다 뭐냐면 토양이라는 게. 토양. 빛을 받는 빛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요. 기후도 그렇고요. 모든 게 틀리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꽤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좋은데 왜 백인은 없고 흑인은 없어. 이 좋은 땅이. 그죠? 어중간하게. 우리 색깔이 그렇잖아.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까만 놈은 흑인같이 보이고 하얀 애는 백인같이 보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니 그걸 인정.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최고 좋아. 둥그렇게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맞아. 그게 좋아. 동양인이 좋아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 사람마저도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다? 토양과 토양. 기후와. 기후와 식물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딱 베트남 가면 베트남 애들 태국 애들 들어오면 태국 애들 베트남 애들 금방 알잖아. 백인 들어오면 너무 빨리 알고 흑인은 너무 빨리 알고 그죠? 애매한 게 없어. 왜냐하면 기후와 토양이 그렇게 정확하다는 같은 아시아권에 살아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토양의 문제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식물들이 있지만 우리 토양에서 나는 식물들은 특별하게 약이 되는 식물들이 애석하기도 많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선실록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4년밖에 안 되더라. 요것만 이해하시면 알아요. 아시겠죠? 지금도 여러분 보리밥 백김치만 먹어봐. 금방 죽지. 요즘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약국도 많고 이래가 오래 사는 거지. 옛날에는 감기만 걸려도 죽었어 진짜로. 지금 이 시대도 독감 걸리고 죽어버리면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감기로 죽은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감기가 없거든. 그런 것들 아셔야 된다. 자, 식물은 다 있어요. 각기 나라마다 식물이 있는데 얘들이 모상체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모상체를 가지려면 첫째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식물은요 균이나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하려면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식물들은 그런 방어력이 없어. 왜 없을까? 계절이 바뀌니까. 계절이 바뀌면 일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한 30년만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건데 수고를 안 하면 별로. 막 그냥 흥청망청 살았을 때 계획 없이 막 기껏해야 30년 사는데 뭐 이런. 그죠? 근데 90을 사고 100을 사니까 뭐냐? 연수에 대한 계산이 생기는 거야. 20대는 시집을 가야 되겠고 30대는 애를 키워야 되겠고 40대에는 신랑이 벌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고 50대는 좀 여유롭게 살기고 60대는 그냥 손자들 보는 맛으로 살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계획이 생기는 거야. 근데 30년만 산다면 아무렇게나 살다 죽여야지.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래 살아왔던 거야. 근데 잘 봐요. 이 식물의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뭐가 늘어난다?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명이.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로는 수명이 늘어날 수가 없지만 외국에 있는 식물들로는 수명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허브라는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브. 아시겠죠? 허브. 절대 잊지 마세요. 허브는 모상체를 가졌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잔에다가 나뭇잎 2개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끓여 먹어야 안 끓여 먹어요? 그래 뭐. 끓여 먹죠. 네. 그죠? 근데 얘네들은 나뭇잎 7톤을 가지고 요거 4잔을 넣는 거야. 약발이 틀릴까 똑같을까? 틀리죠. 틀리지. 엄청나게 틀려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원액 먹는 거랑 원액 안 먹는 거랑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원료가 많다 보니까 원료가 많다는 건 뭐냐? 첫째, 땅덩어리가 커야 돼. 땅덩어리가 크니까 석유도 나오대요, 안 나오대요? 나오죠. 온갖 광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요만해. 지구에서 따지자면. 안 나와. 전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3%도 아니고 0.3%밖에 안 되니까 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기껏해봐야 석탄도 캐다 고갈되니까 안 캘 정도로. 나는 강물이 없고 광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7톤의 나뭇잎을 모아가지고 1리터를 넣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나라들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걸 항상运用해 왔다. 얘들이 오래 사는 이유, 사람은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왜 대장염이 많고 대장암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배 놓으면 다 콜레스테롤이 있는 줄 아세요? 마른 사람도 콜레스테롤이 있는 줄 아시죠? 왜 그럴까? 쌀 먹는 민족이거든. 그죠? 쌀만 먹는 민족이잖아. 단백질을 안 먹어. 고기를 잘 먹지 못했던 민족이야.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거 있었어요. 그때 죽는 거는 대부분 혈관병이 아니라 암 종류로 돌아갔었어. 노쇠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떠냐면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됐다.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 근데 그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문제. 왜냐하면 외국에는 고기 60g을 먹어. 스테이크가 딱 60g이야. 햄버거 들어가는 혹시 고기 아시죠? 네. 간에 보면 60g, 45g에서 60g을 넘지를 않아요. 스테이크는 80g을 넘지 않아. 근데 외국 애들은 그 60g을 먹으려고 야채를 300g을 먹는 거야. 샐러드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고기만 먹여.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먹으니까 고기만 냈다 먹이는 거야. 통닭도 고기인데 통닭 먹을 때 뭐 먹는다 우리는? 그냥 무 하나만 먹는 거야. 통닭 한 마리 먹으면서 무 하나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차는 거예요. 삼겹살 먹을 때 상추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차는 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도 보면요. 고기 먹을 때 양파부터 시작해서 야채가 더 많아요. 요즘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지. 애들이 고기 먹을 때 뭐만 먹는다? 샐러드를 많이 먹는다. 근데 얘네들은 원체 야채가 많고 채소가 많고 온갖 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요번에 우리 대만 갔을 때 우리가 모르는 과일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뭐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이게 왜 한국에 수입이 안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가이드한테. 얘가 배 타고 오면요 금방 상해버린대요.
두부같이 그런 거라. 파란색 사과도 아니고 이게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맛은 아오리 사과 맛이 나는데 사과가 아니야. 그리고 구멍이 붕붕붕 뚫리고 너무 보삭보삭거려. 씹히는 맛이 아오리같이 아오리 구멍 난 거 같지. 그게 뭘까 이거 한국 수입하면 이러도 먹는 사람. 근데 또 맛은 어떠냐? 짭조름해. 소금 같아 맛이 또. 소금 맛이 좀 나. 그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 죽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수출을 하면 돼. 근데 한국에 되는 게 있냐고 물어봤더만은 배만 타면 죽을뿐데 썩어뿐데. 그래 적은 나라만 먹는 거야. 적은 나라만. 그런 것들이 한도 없이 많다. 전 세계는 우리가 못 먹어본 가액이 있다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직도 되게 많다는 거죠. 자 추출 방법만 봐도 그렇죠. 엔션식으로 이거는 4,000년 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우리는 4,000년 전에 무슨 원료가 있었을까 없어.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 철 문화가 아니고 천동기 문화가 아니고 4,000년 전에 저 유럽 쪽은 철기 문화가 자리를 찾기, 천동기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생긴 지 5,000년이야. 에? 이집트가 6,000년 전이야. 아시죠? 네. 그러면 5,000년, 반만년이라거든 우리가. 5,0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에 철기 문화가 있었다 택도 없는 소리야. 우린 전부 섞인 문화예요.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고려 말기 때부터 옹기 문화가 만들어진다. 옹기 문화. 고려청자 이래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옹기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네. 옹기가 또 불에도 강해. 네. 그래서 옹기에다가 물을 넣어요. 거기에다가 끓여가지고 약재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이라고 먹었죠. 빼짝 말라있는 나뭇잎이나 뿌리나 열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끓여 먹었어 안 끓여 먹었어? 끓여 먹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옹기가 만들어지면서부터예요. 근데 얘네들은 4,000년 전부터 동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청동기 문화죠. 쇠붙이를 쓰게 되는 거야. 쇠붙이를. 그래서 만든 게 이거고요. 현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물을 끓인 옹기에다가 물을 끓인 상태에서 원료를 넣는 시스템이고 얘네들은 물을 끓여서 물을 정제를 시키는 겁니다. 정제가 뭔지는 아시죠? 새롭게 만드는 거야. 물을 새롭게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들 똥은요 3일 동안 안 넣어도 병 아닙니다. 근데 상상해 봅시다. 오줌을 3일 동안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우습게도 하루에 한 번도 안 넣으면 죽어요. 진짜로. 물이 몸속에 들어가면요 물은 온갖 영양 성분이 있어요. 걔네들이 영양이 필요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얘가 2시간 안에 내 몸에서 빠져나와줘야 돼요. 근데 얘가 계속 차여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물이 썩어. 썩어요. 우리 시스템은 그거예요. 약탕에다가 그냥 넣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냥 맹물은 문제가 된다. 그걸 애시당초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모읍니다. 이게 일명만 정제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물이 정제된 상태에서 살아있는 나무, 꽃, 잎줄기, 뿌리를 열매를 여요. 그럼 여기서 2차 가습이 일어나. 찬물도 여러분 이렇게 담아 놓으면 가습이 다 만들어져요. 통에다 담아 놓으면 한겨울에도 요게 물방울들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물은 공기 중으로 증발을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물은 무조건 증발을 하고 싶어 해요. 얘가 해만 뜨면 증발을 하려고 해요. 이해가시죠? 네. 잠가 놓으면 이게 썩게 되죠. 근데 딱 놔두면 이게 물이 증발을 한다고. 증발을 하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 정제수도 증발을 하는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는 거죠. 이 증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물의 문제점이 뭐냐면 봐봐요.
낙동강물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못 먹죠 지금은. 옛날에는 먹었대 빨래도 하고. 우리 할매 말로는 깨끗했지. 그렇지. 근데 못 먹는 물이 증발을 해서 내 비료 내릴 때는 그걸 받아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얘가 정제가 되는 거야. 내려올 때는 완전 깨끗한 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 웃기잖아. 물에 뭐가 있다? 무슨 핵? 방사능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어서 빗물은 죽어도 안 맞고 머리에 비 맞을까 봐 머리 빠진다 이래가 머리도 다 이래 막 방사 쓰고 다니까. 옛날에는 막 비만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다니면서 막 물받으러 다니고 논두랑 파고 재밌다고 막 물 왔다 이러면서 막 바다가 샤워도 하고 묵고 이랬는데 요즘 물 받아가지고 샤워해라면 죽는다 이러잖아. 물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물은 정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정발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물은 정발을 할 때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정발을 한다고. 네. 그러면 끓는 물에다가 약을 넣어놨어. 약거리를 넣어놨어. 그럼 얘가 정발을 하면서 뭘 가지고 정발할까? 식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정발을 하는 거야. 에? 아 예.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이래 힘들어 한다. 이래서 내가 이 오리지널 강의를 못 들어요. 한 단계 들어가는 게 힘들어. 물은 정발을 하려는 성질이 있다 없다 그거는 아시겠죠? 네. 근데 그 땅에 있는 성분들도 가지고 같이 정발하는 거야. 네. 봐봐. 물이 새카매. 네. 바짝 말라버렸어. 마르면 항토색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까만 거는 늘어났을까? 얘가 빨려가 같이 올라가는 거야. 네. 근데 비로 올 때 까만 비 내려? 아니야. 역사적으로는 아주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빗물이 온 경우도 있고요. 비에 이상하게 묻어서 오는 거 있고. 근데 물은 또 올라가니까 내려올 때는 야구공만한 것도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그거에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물은 정발을 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던 구역 내에 에너지를 가지고 정발을 하는 거야. 그래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많은 사람은 알지 않은 거지. 자, 여기 약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제는. 여기다가 뿌리를 넣으면요 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끌어요. 얘네들이 수증기가 정제수가 예.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발을 한다고. 기름 가지고 기름띠를 가지고 이해가셔? 예. 기름띠를 가지고 정발을 하게 됩니다. 태평양에서 비 오잖아. 빗물 맞으면 애석하게도 짠맛이 나요. 네. 왜? 전신에 바다밖에 없으니까. 예. 저 발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비 올 때 빗물 바다가 잠시만 맛을 만 보세요. 살짝 짠맛이 나요. 봐봐. 바닷물 받았잖아. 염정 가봤어? 예. 물이 정발하지. 네. 정발하면 소금 덩어리가 남아 안 남아? 남아. 소금 만들어지잖아. 소금 만들어지지. 예. 그럼 그 소금이 물만 정발시키고 그대로 남아있을까? 올라갈 때 몇 프로가 딸려 올라갈까? 그렇게 이해하면 빨리 이해하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합시다. 네. 그러면 얘 식물을 끓는 물에 담아놓은 상태잖아 지금. 네. 요게 한 95도에서 90도 정도 돼요. 자 봐봐. 커피를 끓이면요 커피에서 향이 나는 게 아니야. 가습에서 향이 나는 거야. 예. 냉커피. 냉커피는 맛을 보기 전에는요 아무 향이 안 납니다. 거의 안 나요, 냄새가. 냄새 맡아도 안 나. 근데 온커피는 연기를 해서 냄새가 나 안 나? 나요. 고기는 불판에 굽는데 연기는 바깥으로 나가 안 나가? 나가요. 이래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나? 예. 꼭 기분이 중학교 가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생리통 때문에 내가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 예. 그때 강의하는 기분이야.
자, 전기는요, 내가 그 구역 내에서 품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발을 하는 거예요. 요까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식물들의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전발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어? 네. 전발을 하면 요게 기름띠를, 정유래가 기름띠를 띠게 돼요. 그럼 이 기름띠가 떴을 때게 얘가 통을 감고 쭉 내려올 때 중간에 또 통이 하나 길쭉한 게 있어요. 냉각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계속 차가운 물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통을 뱅뱅 돌 때 돌면서 얘가 차가워질까 안 차가워질까? 차가워. 계속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돌면서. 중간에는 계속 찬물이 흐르니까 네. 어? 예. 계속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져서 넣으면서 찬물은 깔아앉고 그 뭐만 뜬다? 기름만 뜨는 거야. 이 기름만 싹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의 에너지야. 얘가 가지고 얘를 전발시켜 가지고 만든 에너지가 요 기름띠로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남을까? 말 그대로 찌꺼기만 남는 거야. 에너지를 다 쓴 찌꺼기. 이해가시죠? 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로 먹는 거야. 말려가지고 또 요걸 버리지도 않아. 네. 햇볕에 말려. 그래 티백에 넣어. 그래서 차로 끓여 먹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이 물은 뭐냐? 플로라 워터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음료수나 음료수는 100%가 아니잖아요. 예. 에센셜 오일은 100%고 네. 음료수나 화장품 수나 이런 걸로 쓰는 거야. 왜? 정제된 물이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정제된 물이니까 요 물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고 여러분들 약재료로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이고 진짜 많이 안다. 그러니까 얘는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이에요. 수용성은 사람이 먹으면요 배출의 목적으로 먹는 거야. 네. 약용을 뺀 나머지는 순간적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건강에 따라서 배출력이 틀립니다. 젊은 애들이 약을 먹잖아요. 오줌 넣으면요 그냥 오줌 냄새가 나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약을 먹잖아요. 오줌 넣으면 약 냄새 납니다. 배출력이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약알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젊은 애들은 판골 하나만 먹어도 감기가 똑 떨어질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머리에 이마에다가 막 그 물속을 얹고 좀 닦아주고 이러면 감기가 똑 떨어질 수도 있고 하룻밤 푹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텔레비 보면서 잠만 자라 이러면 알아서 지가 감기가 떨어져. 노니까 몸이 노니까. 근데 나이 들면 가만히 놔두면 감기 떨어질까? 안 떨어져. 더 아파 몸이. 왜? 노쇠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쇠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건 뭔 말이냐면 모든 세포가 올 수동을 하는 스타트. 성장은 스타트. 노화는 진행되는 거야. 성장은 스톱을 해. 어? 근데 노화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즌이죠. 그게 뭐냐면 45세에서 50대부터 모든 건 성장을 못해요. 어떤 걸 해도 성장을 못해요. 노화가 노화를 못 이겨내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는 뭐냐? 치용성의 의약품들이 우리한테 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백신 맞아. 백신 맞는 것도 나이대로 나자. 독감 백신 오잖아. 그럼 젊은 놈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하잖아. 젊은 놈 먼저 안 나. 나이 든 사람부터 나아주지. 에? 안 그랬나? 이번 코로나 백신 때 경험 없나? 나는 맞고 싶어 하는데 70부터 맞아래. 가리가 쫓겨났어. 백신 놔준다면서 똑같으면. 아니 한 며칠 동안은요 어르신들부터 놓을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안 맞으면 빨리 죽거든. 내보다는. 나는 죽을 확률이 적고 나이 든 사람은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야. 그 정도로 세포들이 하단기라는 거야. 살고자 하는 세포보다 죽고자 하는 세포들이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에센셜 오일이 꼭 필요해. 지용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속에서 계속 남아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야. 먹어가지고 빠지는 거는요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젊은 애들은 바깥에서 한 병 먹잖아요. 그럼 활기를 얻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바깥에서 한 병 먹지 잠을 못 자. 활기는 그냥 막. 안 먹는데. 커피 먹어도 그렇잖아. 어? 젊은 애들은 하루에 커피 3-4잔씩 먹어. 근데 꼭 나이 든 사람들은요 커피 3-4잔 먹으면요 밤새 잠 못 잔대.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 자, 노화 때문에 그런 거야. 노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세포가 이제는 젊은 시절의 세포가 아니다고.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수용성이 필요한 거야. 수용성. 젊은 애를 먹고 빠지고 다시 먹고 빠지고 이러지만 우리가 여러분 젊은 시절만큼 고기 먹어 못 먹어? 줘도 못 먹어. 밥도 몇 숟가락 뜨면 배부르다 해사코. 어? 맞아요. 근데 내 손자하고 같이 손자한테 내 먹는 만큼 먹이면요 할매가 내 할매 아니다고 도망가. 밥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이런다고. 내가 2점 먹어야 배부르다고 애 손자한테도 2점만 줘봐. 어? 아동학대로 고발하지. 맞아. 안 먹인다고. 즉 시간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치용성을 쓴다면 그 시스템을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용성은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치용성은 몸속에서 계속 피와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는데 에센셜 오일은 특히 뭐냐?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동시에 사멸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거야. 그게 식물이야. 동물은 그런 게 없어. 동물을 먹잖아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먹는 거야.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거야, 여러분. 어? 네. 지방하고 단백질 때문에 혹시 소고기를 다른 의미로 먹는 사람? 단백질 때문에 안 먹는 것도. 이거는 전 세계인이 알아. 전 세계인이 안다고. 단백질, 고기를 먹는 이유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야. 그러면 걔는 치료제다, 치료제가 아니다. 치료제가 아니야. 어? 근데 식물은 어떤 의미에서 먹어? 치료제로. 치료제로. 꼭 그런 말 한다. 고기 먹었으니까 아이고야 쌈 좀 사 먹어라. 야채 많이 먹어라. 김치 좀 사서 먹어라. 고기만 먹지 마라. 왜? 고기만 먹으면 아프니까. 근데 그런 고기 그렇게 먹는 애한테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씩 티로 만들어서 먹게끔 하면 어마어마한 양리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원액입니다. 원액. 원액이니까. 평생 가도 내 몸 하나 안 까먹는 애들 있어. 걔들한테 뭐 먹이면 돼? 도저히 못 먹겠다라면요. 내가 회사 선전하는 거 아닌데 토니워터라고 써. 진로 토니워터. 거기다가 얼음 몇 방울 몇 개 던져놓고 한두 방울 떨어뜨려 먹이면 잘 먹어. 사이다보다 맛있거든 막. 콜라보다 맛있거든. 덜 마셔. 그런 식으로도 먹여보시라는 거예요. 토니워터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지 여기. 광주에서 아이템이 나온 건데 이 재밌는 게 뭐냐 줄 서 먹으려고. 줄 서 먹으려고. 딱 앉으면 첫 마디가 뭐냐 토니워터 레몬티 한 잔 주세요. 레몬티. 이게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페퍼민트 타면요 소화제고 그런 식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용성이 기름이잖아. 먹어도 타도 기름이 떠 있는 거 보입니다. 그 기름이 몸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해가셔?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성은 배출. 지용성은 돌다가 역할을 다 하면 배출. 아시겠죠? 그게 기름의 역할이에요. 네. 오일은 기름이라는 겁니다. 달리는 차에다가 물 넣으면 죽어요. 차가. 근데 기름 넣으니까 돌아가야 돌아가요. 돌아가야지. 전기차 전기로 돌아가는 것이 엔진 오일 들어가요. 네. 오일 안 들어가면 죽어요. 걔도. 기름은 사람이나 모든 걸 살리는 종류. 사람을 살리는 기름은 식물 기름. 차를 살리는 기름은 석유 기름.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거는 들기름, 콩기름, 식용유, 기름. 기름이 없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음식 안 해? 튀김을 뭘로 해 먹어? 그 조장 파전을 뭘로 해 먹어? 참 그죠? 그러고 보면 기름도 중요하다 그죠?
너무 중요하죠. 차는 어떻게 다녀? 사진 좋았으나. 어?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자전거 바퀴에 기름 안 쳐? 안 돼. 녹슬어 죽어. 그래. 참 기름이라는 게 소중해. 어? 몸에 좋은 기름은 에센셜 오일이다. 나무 기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네. 자, 그래서 얘는 바늘보다 빠르다 안 빠르다? 빠르다. 자, 봐봐. 내가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볼게. 오늘 풍선을 또 많이 샀어. 또. 박스 이게 100개들이야. 이게 100개들이야. 100개들이. 자, 오늘은 사람이 한 70명밖에 안 되니까 100개들이를 사온 거야. 신나게 하네. 나 이거 한 번씩 많을 때 있잖아요. 한 방에 쓰고 싶어. 자, 자기가 불 수 있는 양만큼 풍선을 불어가지고 앞으로 보내주세요. 자, 하나씩 다 불어. 캐스트. 이거 못 불면 못 불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뭐 못 분다고 분다 안 분다고 하지 마. 불어봐. 불어보고 이야기해. 아이 못 부르기만 해봐. 자, 자기가 불 수 있는 만큼 불러가 앞으로 보내봐요. 그거 바꿔주세요. 뭐? 색깔 따지는 거야? 자. 자, 이제 묶어요. 다 묶어. 이렇게 한 번씩 늘려주고, 묶어. 자기만. 풍선 크기 봐도 알아. 사람 마음이 좁쌀 마음인지, 큰 마음인지. 어허이. 사장님은 앞에 아줌마보다 못 불러봐요. 어? 저거 부르는데 얼굴이 벌게가지고. 꼬리 터지거든. 자, 앞으로 날려주세요. 신나게. 오늘 여름 더위를 날려버린다. 좀 쳐줘야지. 앞으로 다 보내봐. 오늘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이고, 너 잘한다. 아직도 못 본 사람들은 뭐야? 저 일로 보내. 애기요. 갖고 매우 한다 매우 놀아. 나이가 들면 애기가 된다 그러면 진짜. 됐어. 괜찮아. 가져가시네. 아, 지혜를 현명하시네. 그렇지. 봐봐요. 풍선 하나만 볼 거야, 나. 풍선 하나만 볼 거야. 몇 개 터졌어? 다 터졌어. 신기하지? 한 방울인데 몇 개 터졌어? 한 방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터진 거야. 한 방울 가지고. 한 방울을 갖고 누가 딱 됐지? 자, 봐봐. 어. 어휴. 시원하죠? 박수. 여기 앉았더니 귀가 먹먹해. 이런 재미도 한 번씩 있어야지. 봐봐요. 이게 한 방울의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얘가 딱 뭘 만나잖아요. 빵 터지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요. 에센셜 오일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위에 있는 8개는 다 같이 한 방에 터져버리는 거야.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따발총 같이. 이해가셔? 이게 뭐냐면 에센셜 오일 하나의 능력이라 생각하시면 돼. 먹으면요. 내가 한 군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식물에서 무슨 추출을 하잖아. 그 목적성을 가지고 추출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뭘 치료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치료하잖아. 그지?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들을 한 방에 담아버리는 거야. 한 통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화장품도 쓸 수 있고, 통증에도 쓸 수 있고, 피부 질환에도 쓸 수 있고, 안구에도 쓸 수 있고, 두통에도 쓸 수가 있고, 무좀에도 쓸 수가 있고, 다 쓰이는 거야. 음식에 넣을 수도 있고, 그죠? 물에 타서 먹을 수도 있고요.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뭔가를 추출을 한 군데서 한 가지만 목적으로 추출한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학적인 행동, 최소한 식물은 태어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30가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몇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날까? 그 이야기를 좀 고급스럽게, 여러분은 몇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날까? 몇 가지 에너지가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몰라?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야? 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했는지 생각을 해요. 어디에다 에너지를 많이 넣는 거야? 다단계에 쓰는 에너지, 집에 가서 신랑한테 쓰는 에너지, 똥 눌 때 쓰는 에너지, 밥 먹을 때 쓰는 에너지, 애 볼 때 쓰는 에너지, 걸을 때 쓰는 에너지, 하늘 볼 때 쓰는 에너지, 물 먹을 때 쓰는 에너지, 보는 데 쓰는 에너지, 냄새 맡을 때 쓰는 에너지, 기반, 온갖 사람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수천 가지 가지고 있다. 내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제 할망구는 왠지 젊어 보이지? 그럼 가서만 어디다 에너지를 썼다? 이뻐지는 데다 에너지를 쓴 거야. 저녀는 내하고 초등학교 동기인데 저녀는 왜 그렇게 부자가지고 살지? 신랑 잘 만났나? 아니야. 돈 버는 데다 에너지를 쓴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주제에는 저 앞에서 왜 큰 소리 치지? 나는 큰 소리 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봐봐. 여러분은 뭐 정자 난자로 태어나고 나는 금자 순자로 태어났나? 아니잖아. 어? 우리 엄마는 어디 백조야? 딱딱구리야? 아니야. 다 똑같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태어났는데 각기 에너지가 틀리다. 근데 사람은 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원천으로 태어날 때는요, 내가 어디에 쓰일 거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틀려지는 거야. 쓰는 에너지가. 이해가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넘쳐나요. 넘쳐나는데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못 써왔다는 거야. 지금은 또 새롭게 써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식물이 그런 겁니다. 식물이. 제약사에서 만드는 약이나 어르품들은 특별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 하나만 추출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에너지 자체, 얘가 가진 30몇 가지 성격을 한 목에 남는 거야. 사람도 그렇잖아. 아기 때는 얘가 얼마나 순진해. 초등학교 들어가더만 얼마나 부르제끼던데. 중학교 들어가더만 사공치 이런 사공치 못 봤대. 고등학교 들어가더만 공부 좀 하는 것들만 대학 들어가서도 개반치고. 백수인 것 같으면 백수지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로또 당첨한다고. 뭘 해가지고 부자가 돼버리고. 빌 게이츠도 그랬잖아.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 완전 꼴통이었잖아. 꼴통인데 야는 평생 가도 꼴통으로 살 것 같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몇 살짜리가 CEO가 되어버리고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버리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요, 내가 수십 가지 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돈 버는 데에다 집중을 하면 여러분 돈을 버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앉아서 수다 떠는데 에너지를 가지면요, 가지만은 막 3일 내내 떠들어. 이빨로 막 친구들 불러놓고 막. 고수도 똑같은 손가락이고 똑같은 손마디고 손마디 10개인데 하나는 고수톱을 너무 잘 치고 내도 다 후려먹고, 그죠? 난 아무리 쳐도 그 사람은 못 이겨. 에너지가 틀린 거야. 근데 나한테도 그런 에너지가 있다 없다?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만든 에너지가 없다는 거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다 가지고 있는데, 나도 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데다가 집중하면 일의 에너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엄청나게 생겨요, 여러분들. 놀려고 에너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진짜 백수같이 노는 에너지가 되는데도 자식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이래라 해도 놀기만 하고,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하고, 옆집 애새끼는 그렇게 놀아라 해도 공부만 하고,
내 새끼는 그렇게 공부해라도 놀기만 하고 쓰는 에너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누구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뭘 나이 들어가지고 진작에 공부할 걸 이런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진작에 이 새끼를 안 만났으면 내가 좀 좋은 놈 만났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지. 그 생각을 안 해. 그 생각은 안 했어? 지금 많이 행복한 것 같네. 에? 아니 지금 진작에 내가 정주행이를 꽂혔을 걸. 아니 그 없어. 아 그런 생각. 쓰는 에너지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마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발휘하느냐 틀려요. 약 의사들은 그걸 발견한 거죠. 얘가 식물인데 얘가 가진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자기가 목적한 거는 감기를 고치는 데만 쓰고 싶어. 그러면 비타민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몸 자체를 끓이는 게 아니고 비타민만 거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화학공법으로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거고 아로나민을 만들어내는 거고 L-아르기닌을 만들어내는 거고 L-아르기닌도 결론적으로 장어에서 추출한 거고 그죠? 식물에서 L-아르기닌을 식물에 추출하는 거야. 장어가 어디 L-아르기닌만 가지고 있어? 아니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 걔도. 아시겠죠? 네. 자, 식물의 에너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뭘까? 우리가 에센셜을 발에 바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맹신하는 수지침, 족침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한 방울로 8개의 풍선을 터뜨리잖아. 맞아.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바바박 터졌잖아. 네. 한 방울로 여러 군데를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야. 풍선을 많이 터뜨렸다는 이유는 뭐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하나만 골라가 딱 던졌는데 얘가 바바바바박 터지더라. 그럼 얘가 요로 전달하고 에너지를 요로 전달하고 에너지가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수지침, 이침, 등침, 뭐 족침, 수지침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 발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바르기만 하면. 이해하시겠죠? 네. 자, 오일의 좋은 우수성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오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네. 이 회사 오일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인문학 교육은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할 때 있으니까 잘 들어놔. 세상에서 내가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 생각하면 내가 가장 잘난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제자는 못에 사는 거. 대잘난 못에 사는 거. 폼생폼사. 그죠? 그런 거 있잖아. 별로 이쁜 것지도 않은데 억수로 이쁜 척하고 다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이뻐. 근데 지는 억수로 이쁜 줄 알아. 지 옆에 김희애를 갖다 놔도 지가 더 이뻐. 제자는 못. 좀 이쁘네? 이러는 거 지가 더 이쁜 척.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많아. 어? 봐봐. 오일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오일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 생각하면 최고 이뻐 보여야 안 이뻐 보여? 이뻐 보여요. 최고 이뻐 보여. 남이 보기에는 제 자식보다 얘 자식이 더 잘생겼는데 이래도 내 자식이 더 이쁜 거야. 맞아요. 내 눈에는. 고슴도치도 자기 그죠? 생각. 여러분들도 고슴도치도 그래. 맞아. 지 새끼가 최고 이쁜 거야. 방어력도 가장 좋고 새끼부터 보호하잖아. 맞잖아. 닭들도 그래. 다 그래. 뭐든 간에 자기 새끼가 중요해. 개도 맞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만은 잘 미기고 잘 입히겠는데 지 새끼 나왔다고 지 새끼만 보호해. 애기 건들려면 이런데도 틀려? 예, 맞아요. 내만 보면 꼬리 매일 흔들는 놈이 애기 놓던만 있잖아. 이게 미친 놈이 애들에도 주인도 몰라봐. 그때 이건 드릴까. 여러분들 그냥 힐링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 생각하면 돼. 에? 바깥에 나가면 어떤 오일이 좋더라, 어떤 오일이 좋더라 다 무시해. 내 새끼가 가장 이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다가 검증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더 좋다 안 좋다? 더 좋다. 자랑거리도 있는 거야. 네 새끼도 그래 잘났고 내 새끼도 잘난데 내 새끼는 성장까지 있다고 이야기해. 너가 아들 개근상 못 받았지? 나는 개근상을 받았어. 너가 아들 잘생겼어 그래 인정해. 대신 학교에서 우등상 못 받았지?
내 새끼는 우등상 받았어. 그래 네 새끼 잘한 건 안다 이래주고 대신 내 새끼는 우등상도 있다. 어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른 네트워크에 가는데 그렇게 해라 말이야. 그래 누구 대표 하고 착하고 좋다. 근데 누구 대표 대한민국 산업대상 못 받았지? 우리 대표 말 못해 잘. 근데 대한민국 산업대상 3개나 받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어? 보여주는 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거기다가 내가 내 새끼가 최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미쳐야 됩니다. GMP도 가지고 있죠. 한랄과 코시오도 가지고 있죠. 요 정도면 돼, 여러분. 다른 회사들 봐봐. 한랄 받았다 해서 코시오 받았다 해서 막 코시오 마크 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막 이 제품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5개나 가지고 있잖아. 어? 자랑거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내 자식은 우등생이면서 개근상도 받으면서 정교회장도 하면서 반장도 하면서 청년회 회장도 하면서 5개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대통령감이다. 우리 힐리병은 나중에 뭐가 된다? 대통령감이다. 대통령 네. 좋아요. 네트워크에서 대통령감이다. 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은 갓 태어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되는 애기지만 네. 10년, 20년 뒤면 정치판에 뛰어든다. 네. 이 네트워크 바닥에 뛰어드는 거야. 막 앉아 막 50억, 100억, 200억 가면 앉아 이 어깨가 나란히 되지. 네. 그럴 때 우리 꿈은 뭐냐면 네트워크의 대통령이 된다. 지금 네트워크의 공무원은 아메이, 대통령은 애텀이라고 하잖아. 왜 최고 잘 나가니까? 네. 어? 네. 아, 이 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 누구야? 대통령이잖아. 네. 어? 아, 우리가 조금 더 크면 그 두 개 회사 임기 끝나. 임기 끝나. 재선거해. 네. 재선거하면 1등이야. 어이? 네. 희망을 가지고. 네. 자, 페퍼민트, 레몬, 오렌지, 프랑키센스, 라벤더, 로즈, 자스민. 뭐야? 이게 왜 나올까요? 오래가나. 아까 제가 피트리. 이쁜 사람 나왔어요. 이쁜 사람이 아니고, 이거 이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쁜 사람이 아니고 봐봐요.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얘네들이 70년에서 90년 사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사람은요 지방이 많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지방 많아서 지방 때문에 죽었다는 건 없어요. 사실적인 거. 맞아요. 근육이 많아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결론은 혈관성이에요. 예쁘다. 결론은 혈관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콜레스테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씀드렸잖아. 고기를 먹더라도 야채보다 뭘 많이 먹는다? 고기를 많이 우리는 이렇잖아. 고기 600g 먹고 야채 1g 먹는 거거든. 얘네들은 고기 60g에서 80g을 먹고 야채를 300g을 먹어. 근데 매일 고기를 먹어. 그러니까 근육이나 지방이 커져 안 커져? 맞아요. 커지는데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피는 조건부에 따라서 맑은 거야. 어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등치로 서 있는 거야. 수용하려고 덤비 드는 거야. 여러분 이등치로 수용할 것 같아? 쫓겨나. 어? 수용도 못해, 떠지도 못해. 지금 빼짝 말랐는데도 관절염은 아파하잖아. 얘들 관절염 없어. 서 있는 거 봐. 얼마나 튼실하게 잘 서 있어. 모르지. 힘들어서 기대고 있는지. 힘들어가지고 야 무너진다. 그래서 기대자. 기대고 있는 거지. 웃자고 하는 소리야. 말씀하시는 얘네들이 혈관이 깨끗해요. 혈관이. 우리는 진짜 고기만 먹으면요. 고깃집 가면 고기만 먹어요. 양파를 많이 먹어요. 고기. 양파나 야채를 엄청나게 고기 먹으면 양만큼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고 봐봐. 고기 600g이면 한 건이잖아. 네. 어? 예. 600g 야채 먹으려면 야채를 이렇게 산처럼 세워놓고 먹어야 돼. 네, 맞아. 그걸 먹어야 1대1 비율에 의해서 고기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야채가 먹어주는데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희석시켜주는데 희석을 안 시키잖아.
한 달에 한 번 먹는 고기인데 뭘 남 눈치 봐하면서 애새끼 보고 많이 먹어라 못 먹던 시절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태어나면서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에 별 관심이 없어. 야채를 많이 먹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봐봐. 얘네들 냅다 고기 좀 먹으면서 야채를 다 먹어. 그냥 꼭 야채를 더 많이 먹어 고기보다. 한국에 한국 소가 좋다? 한국 소가 좋아요. 우리는 가다 놓으니까. 한우는 가다 놓고 키우거든. 그러니까 뭐가 좋아? 마블링이 좋은 거야. 지방이 많은 거야. 막 뛰어다니게 해봐. 외국 소같이 똑같은데 근육이 더 많아. 가다 놓으니까 이게 마블링이 좋은 거야. 도망다 운동할 기회가 없잖아. 그건 알고 있죠? 네. 모르고 있을까 봐 물어본 거야. 마블링이 왜 좋은지도 우리나라 소가 왜 마블링이 많은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11종의 오일이 있습니다. 이 11종의 오일 정도만 있어도요, 여러분들 충분히 모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하나씩 따져볼까? 이 부분을.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잖아, 제품들이.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주는 병하고 틀린 것 같아. 우리 병이에요, 우리 병. 가면 갈수록 디자인이 좋아질 거야. 네. 자, 내문만 봅시다. 일단은 순환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환의 동물이죠. 네.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고요. 배설을 하면 다시 먹어야 되고. 먹는 것들이 에너지로 가야 되고 몸에서 회전을 돌아줘야 되고. 이게 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순환계. 근데 이 모든 전달체가 뭐냐면 비타민이에요, 사실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지금 현재같이 많은 비타민을 접할 수가 없었고. 뭐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과일도 그렇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펭귄들은 과일을 못 먹었어요. 귤이 나더라도 귤은 진상품이었고 일반인들은 절대 못 먹는 거였어요. 성균관 대학 성균관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성균관에서도 1년에 한 번 시험을 쳐가 1등한 애한테 귤 24개를 선물을 했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정도로 진상품들이죠. 일반인들이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부족했다? 비타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산에서 나는 나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충족할 수 있는 비타민은 없었다. 섬유질은 있어도 비타민 J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순환계에 가장 좋은 게 비타민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트레스 계열의 오일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순환계에 도움이 되고 면역계. 면역은 말이 필요 없잖아. 비타민 자체가 면역을 키워주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 여러분들 감기 걸리 혹시 그런 적 있어요? 귤 껍질 말라가지고 차 끓여 보신 분? 네. 오, 다 있네. 끓여 먹어요. 원래 끓여 먹었어. 난 내만 아직도 끓여 먹는다. 생각보다 맛있다. 설탕 넣고 해놓으면 돈 있는 것들은 꿀렸고 돈 없는 내 같은 놈들은 설탕 넣고 안 그러면 그거 뭐냐 쪽자 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그거 뭐 뿌리고 그거 달짝지근한 거 뭐 하얀색 있잖아. 사카린 넣고 사카린 넣고 오랜만에 들어온다 사카린. 근데 지금 내가 좀 돈이 있다 보니까 꿀려요. 응? 진짜 햇볕에 귤을 바짝 말라가지고요. 한번 싹 씻어가지고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풀 끓여가지고 불려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어때요? 완전 비타민 덩어리라는 거죠. 자연 비타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대신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전자의 절반 이상이 귤 껍질이어야 됩니다. 물도 주전자를 가득 채우면 안 돼. 그 귤만 잠길 정도. 귤에서 또 수분을 배출하고 그게 오리지널 약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물 많이 넣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에? 그냥 맹물 먹는 거랑 똑같아. 딱 귤 양만큼만 넣어. 그러면 나중에 끓잖아. 그럼 귤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거의 가득 채우다시피 가득 채워져. 그때 먹으면 최고야. 삶의 지혜라고 하죠. 자, 쉽게 말해서 그런 걸 먹는 건 뭐라고 하죠? 면역계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면역이 좋아지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림프계는 여러분들 항상 누누이 말합니다. 림프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손발 저린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야.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손발은 저린데 머리도 저려야지. 그럼. 머리는 안 저린다. 쉽게 말하면 두통도 그런 거예요. 자꾸 혈관성이야. 혈관을 계속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한번 내가 애순회 하고 발 벌린 애순회 이래가지고 쫙 몸을 쫙 펴주고 그래서 림프를 한 번씩 다 풀어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때 레몬을 발라놓고 림프를 풀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바늘같이 파고들죠. 그죠? 그래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주위 발라가 쫙 펴주란 말이야. 그러면 피부로 들어와서 혈관의 작은 성으로 인해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림프계는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나이가 들수록 림프가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신경계. 여러분들 다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도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 생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것들이 울고 그래. 저도 눈물이 많아졌어요. 드라마 보고 울어보기 처음이야.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나쁜 엄마?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 보고 내가 그렇게 오열을 했어. 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큼 오열했다고. 왜 라미라리를 죽여 이 못된 작가가 하면서 막 라미라리를 왜 죽여 하면서 막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어? 나쁜 엄마? 다시 보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봐봐. 딱 좀 끝부분 5회부터는요 눈물바다야. 눈물바다. 운전하면서 나쁜 엄마 다시 보기 찾아보자. 나쁜 엄마. 여러분 엄마지. 네. 그거 봐봐. 네. 절실하게 느껴. 절실하게. 다음에 나쁜 아빠도 만들어봐야지. 레몬이 하면 사람한테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상큼함을 주죠. 그래서 우울증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신경계. 피부 관리에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가다 피지청이나 피지 생산 여러분들 아시잖아. 모든 화장품에는 비타민 C 계열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피지 때문에 그런 거야. 피지를 그다음에 청소할 때 비타민 C 계열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레몬, 오렌지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 쉽게 해서 비타민. 제가 그래서 비타민을 얼굴에다 바른다 생각하시면 돼. 먹고 바른다. 그러면 혈관도 좋아지고 피부결도 좋아진다는 거 잊지 마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방부성이 뛰어나요. 레몬 오렌지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 레몬 오렌지 썩지 않은 농약을 마셨다고? 우리나라 제주도가 막 귤이 얼마나 농약 많이 치는데 껍질에 농약 친다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농약 안 치고 살아남는 거 별로 없어요 요즘은. 어? 근데 자연 그대로의 레몬 이런 레몬들은요 절대 썩지가 않아요. 사실적인 건 썩지 않고 수분만 날라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껍질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장을 한다고 상상을 해봐요. 옛날에 어머니들 귤껍질 먹고 나서 굴껍질 얼굴 비비고 손 비비고 해서 안 했어? 했어요, 맞아. 어떻게 비타민인 걸 엄마가 알아가지고 아니라 우리가. 비타민이 몸에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수박 껍질도 비비고 어? 달걀도 얼굴에다 바르고 오이도 바르고 오이 다 비타민 계열이거든. 비타민 계열이야. 오이가 특히 비타민이 많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을 건데. 그죠? 얼굴에 막 붙이고 그랬잖아. 근데 실. 가장 강력한 비타민을 그냥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얼굴에 바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페퍼민트는 뭐 소화계, 장내가스. 쉽게 말해서 민트가 가스 제거용이에요. 민트 가지고 가스맹수가 페퍼민트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가스 제거용으로. 그러니까 페퍼민트를 자주 드시면요, 여러분 트름이 녹게끔 돼 있어요. 트름도 녹고 소화기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담즙 효과에도 도움이 되고요, 설계염증에도 도움이 좋고 심각한 간 손상에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지방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지고 있어요. 지방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방간이 강경화가 되고요. 강경화를 넘어서게 되면 강경화 유지율이 한 15년에서 20년이야. 간은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한번 나빠지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수도박이는 할 수 있어. 수도박이 할 수 있어. 그때 많이 쓰는 게 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민트차를 자주 드셔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 스페어민트, 그 다음에 안 가면 일반 민트차를 많이 먹는 이유가 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다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트차를 드시고, 림프계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네. 페퍼민트 혈액순환에 도움 많이 되잖아. 네. 페퍼민트는요, 잘 하셔야 됩니다. 모공이 열렸을 때는 뜨거운 열기를 전달해줘요. 모공이 닫혀있을 때는 어때요? 시원함을 줘요. 이게 양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땀날 때 목에 바르면요, 후끈후끈으로 벌게져요. 근데 겨울에 바르면 너무 추워요. 이 양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땀날 때 바르고 나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옆에 가잖아요. 너무 추워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핫파스와 냉파스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트가. 그래서 모든 파스는 민트에서 추출을 한다. 그래서 림프계도 쉽게 풀어준다. 신경계는 머리가 맑아지고, 냄새만 맡아줘도 배년계에 바로 자극이 가거든. 배년계에. 배년계에 바로 자극. 배년계는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배년계가 고장이 나면 모든 게 고장이 나요. 얘가 냄새를 맡게끔 하고, 보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맛보게끔 해주고 다 하는 거거든요. 배년계에 가장 도움 많이 되는 게 민트다. 그래서 머리 때문에 머리가 찌끈거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 배년계에 자극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기는요, 보는 것보다 향기는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썩은 냄새 한번 맡은 거는요, 영원히 남아요. 보는 거는 지워질 수 있지만 향으로는 뇌에 전달되면요, 그거는 영원히 안 지워져요. 아직도 연탄가스 냄새 맡아본 사람들은 아직도 연탄가스 생각이 나. 옛날에 연탄가스 근데 그때 연탄이 어떻게 생겼지 이런 생각이 안 나도 본 거는. 가스 냄새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 여자의 얼굴은 잊어도 그 여자에서 났던 도구 향기는 절대 못 잊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페퍼민트는 뇌 혈액에 과잉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고, 혈액이 뇌에 과잉 공급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거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순환에 자극하여 신경 강화 진정을 시킨다. 신경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몸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할 때 쓰면 내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에는 말할 필요 없지. 네. 감기 초기에 진짜 도움 많이 돼요. 감기 초기에 마스크 안에다 뿌리지 말고 마스크 밖에다 뿌려가지고 끼고 다니세요. 에? 안 그러면 손바닥에 문질러가지고 문질렀어. 이렇게 페퍼민트 문질렀잖아. 감기 초기입니다. 레몬이나 페퍼민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손바닥을 막 비벼가지고 마스크를 빼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비벼. 그리고 끼고 다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스크가 흡입을 하거든요. 2시간, 3시간 동안에 기침이 안 일어나요. 이런 것도 좀 제발 좀 하시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 줬었어. 혈관은 말할 필요가 없죠. 수축작용을지 알아서 수축했다 늘려놨다 역할을 다 해준다. 자, 오렌지는 말 그대로 신경계 심리효과에는 그냥 상큼하다고 생각하면 돼. 심리적으로 상큼하고 우울증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노폐물 비출에 아주 좋아요. 노폐물 비출. 여러분들은 노년기잖아. 노폐물이야 몸에 있는 게 전부 다. 그죠? 오히려 오렌지 오일 가지고 자주 몸을 터치해주고 발라주시면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배출이 된다. 세수도 하시고 목욕할 때도 쓰시고, 욕탕에 오렌지나 레몬 떨어뜨려 보시고 욕탕에 향기가 어때요? 좋아요. 그거야. 그러면서 안에 박테리아부터 균들 다 죽여줘. 화장실에 있는 것들. 오렌지는 안 했어. 어? 레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있잖아. 변기 물 내려가는 데 아시죠? 네. 뚜껑을 연다. 딱. 뚜껑을 연다. 열고 나서 레몬하고 페퍼민트하고 오렌지 별로 안 비싸잖아. 한 20방울씩 떨어뜨려놓고 닫아. 그럼 물 한번 내려봐. 이게 기름이거든? 맞아요. 기름 어떻게 돼? 가열로 붙어. 맞아요. 옆에 뭔 말인지 몰라? 알아요. 쭉 내릴 때 물에서요, 오렌지 향이 확, 과일 향이 확 나와. 물에서. 소독까지 해줘. 기름에 붙으니까 물 받잖아? 얘가 또 나와.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오줌 한 번 누르고 눌리지 마.
오줌을 씻고 다 누고 아까우니까 마지막에 똥눈 놈이 누르는 거야. 그럼 화장실 냄새가 깨끗해져. 그 향이. 안 해본 사람은 말하지 마. 해봐. 해봐야지. 진짜 재밌어. 에. 한 20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렸잖아. 이게 변기 물통 요래 생겼잖아. 예, 요 예. 가해로 다 묻어 있다고. 어. 여러분 저 커피잔에 떨어뜨려도 묻어 있죠. 계속 나죠. 묻어 있어요. 타 먹어도 또 나고 타 먹어도 또 나지. 예. 변기에 그려놓으면 똑같은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어? 예. 그러면 변기에 찌른 데도 안 나고 화장실 냄새가 좋아진다. 이것도 단순한 예. 안 해. 좀 해봐라고 하는데도 안 해. 해요. 해봐. 자, 프랑kin센스는 말이 필요 없죠. 네. 신경계, 호흡계에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나는 솔직히 주름에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항경련작용으로 생리통에도 도움되지만 추산시에 사용하고 이런 건 제격해주고. 근데 외국에서는 주사를. 이거를 거의 방부제 역할로 사용을 해요. 방부제, 프랑kin센스는. 그리고 저 몸이 되게 아픈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드시게끔 하든지 발라주시면 어마어마한 효능을 넘기십니다. 바를 때 그냥 척추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 척추에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비벼만 주시더라도 몸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 잊지 마세요. 네. 향도 너무 좋아요. 향료니까 원래가. 라벤더는 상피계, 근구력계, 신경계, 생식계, 호흡계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족욕이라는 거는 누구나 단순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특히 잠 못 자고 발에 냄새가 많이 나고 발가락에 무좀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라벤더를 가지고 족욕을 하는 버릇을 좀 키우세요. 텔레비 볼 때 소파에 앉아가 그냥 다라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세수대 같은 거. 거기다 라벤더 내가 좋아할 만큼 양을 뿌려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5방울 이상 뿌려놓고 발만 담가놓고 있어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잘 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좀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섭진에도 도움이 되고 손발이 찬데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일반 물로만 족욕을 해도 기분이 좋잖아 사람이. 네. 거기에 근데 라벤더, 멜라루카, 오레가노 이런 들어간다 상상을 해봐. 아, 같이 넣고요. 조금씩 한씩 라벤더부터 나왔으니까 족욕에 쓰시면 도움됩니다.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온갖 피부에 다 도움됩니다. 아토피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네. 티터리 같은 경우가 그런데 박테리아 진균을 없애는 데 좋거든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류, 곰팡이, 항미생물 활성화다. 얘네들을 다 잡아내는 게 이거고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강해요. 티터리나 유칼립투스 주위에는 벌레가 없어요. 소나무에는 송충이도 있고 온갖 벌레들 다 묻어 있잖아. 예. 근데 얘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좋은 놈입니다. 여드름 물집에도 좋고 화상에도 좋고 비듬 포지 벌레 물린데 입술에 다 좋으니까 얘도 족욕에 쓰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오늘은 족욕 쪽으로 많이 간다. 족욕에 쓰시라고. 여러분 더울 때 열대야 때문에 잠 안 오잖아. 찬물로 샤워하면 더 잠을 못 자요. 가장 좋은 물이 무슨 물이다?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에 오일들을 담아가지고 족욕만 하시더라도 잠을 많이 잡니다. 땀 많이 난 데서 계속해서 샤워하면 아시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없던 아토피도 생기고 없던 대상포진도 생겨요. 몸은 유분기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유분기를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씻어내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자꾸 간지럽고 자다가도 긁고 그러거든. 근데 족욕만으로도 그 유분기를 유지가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발에서 자 시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티터리 잘 들어야 저거 티터리, 레몬, 페퍼민트, 라벤더, 프랑kin센스 이 5개만 한 3방울씩 떨어뜨려. 일단은 그까지만. 무좀이 있다 싶으면 오레가노가 들어가야 돼. 그것이 말고 배합이 돼요. 이 배합이 한상의 배합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 손으로 쓱 쳐. 손 가지고 이렇게 쓱 해놓고 발만 담그고 있으라고. 그러면 혈관 이완 작용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머리 끝까지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가 뜨거운 물을 좋아한다면 뜨거운 물도 가능합니다. 발을 담글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돼요. 그러면 첫째, 집안에서 집안 향기가 좋아요. 둘째, 내 발바닥이 건강해집니다.
능력 되시면 발 엮고 손도 같이 담그고 있으면 좋아요. 네. 근데 드라마 한 편 볼 정도의 발만 담그고 있으면 돼. 그럼 봐봐. 발이 물에 오래 놔두면 발이 어떻게 돼? 풀어. 불죠. 네. 불면서 뭐가 돼? 모공이 넓어져요. 네. 그래. 몰라? 넓어져요. 목욕탕 들어가 떼뱉기려면 네. 뜨거운 물에 몇 분 들어가 있어. 네. 그러면 없던 때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어? 나 불리려고. 목욕탕 가면 애 새끼들 안 들어가도 끝까지 미리 넣는 이유가 뭐야? 목 불리라고 하는 거잖아. 떼뱉기라고. 어? 발바닥을 불리란 말이야. 네. 불리면 얘가 각질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각질부터 일어나요. 네. 각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럼 각질이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얘가 오일이 들어가서 뭘 해준다? 치료적인 형태의 일을 해주는 거야. 진균부터 해서 곰팡이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손으로 밀어도 떨어지는데 발은 너무 편안해져. 그 잠도 너무 잘 자는 거야. 잠 못 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페퍼민트는 빼야 돼요. 네? 네. 혈관 이완에 도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겠다. 페퍼민트는 빼고 맞아. 잠잘 때 네. 내가 자다가 이 다리 건지는 사람들 봤지. 간지러워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 무좀 때문에 그런 사람 족욕할 때 라벤더 무좀이에요. 예. 라벤더 그 다음에 프랑키센스 티터리 오레가노 요것만 딱 해가지고 족욕을 하시고요. 잠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라벤더 프랑키센스 이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근데 활력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저리고 다리 알통백이고 발이 부었다 이럴 때는 레몬, 라벤더 그 다음에 페퍼민트, 프랑키센스 이렇게만 들어가면 다리가 부은 사람들 있잖아. 손발 차고 이런 사람들 좋아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질이 각기 있어요. 그거를 제발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족욕이라는 거. 네. 해야지. 네. 저는 하루 정도로 써가지고 2시간 동안 2시간 가까이 강의하면서 물 한 잔 안 먹고 저 사람은 발바닥도 안 아프나 운전하고 와가 허리도 아플 끼고 다리도 아플 끼고 교통사고 나가 어깨도 아플 끼는데 저런 것도 1시간 못하고 써가지고 이빨 떠들고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거 서 있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데 이유는 아니에요. 족욕 되게 많이 해요. 텔레비 보면 살찐 뭐 있어. 핸드폰 꺼내놓고 핸드폰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족욕하면 끝이야. 그러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려버린대도 이것도 못해? 답답해. 다이소 와서 다라이 사면 500원밖에 안 해. 500원 1000원밖에 안 해. 샀어요. 해 족욕을. 족욕 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해야지. 근데 왜 발표를 안 해? 못하고. 나는 안 했어. 이제 해야지. 근데 중풍 환자 있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러졌고 이 팔도 자, 이렇게 안 풀어졌는데. 요즘 그런 환자 많아요. 요새 나이가 들면서 이게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방아쇠 수지증이라는 게 있어요. 방아쇠 수지증은 뭐냐면 손가락이 아침에 일어나면 접어졌는데 펴지지가 않아 몇 마디가. 그런 사람 발 담간 데다 손같이 담가. 가면 한 보름만 해봐. 방아쇠 수지증. 원래 방아쇠 수지증 수술하려면 여기를 째야 돼요. 수술해야 되는 거거든. 째가지고 인대를 연결 다시 하는 거야. 근육을. 이거는 중풍으로 이거 방수는 중풍이에요. 그 족욕을 시키라고. 조교를. 족욕이라도 부진시켜. 아까 반신욕을 시키든지. 반신. 아로마 터치를 못 받는다, 못한다 이러면요. 반신욕, 족욕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돼. 어려운 거 없어. 오일을 떨어뜨린다. 물을 받는다. 몸을 담근다. 귀찮아? 몰라서. 제일 좋네. 어? 좋아요. 몰라서. 해야지. 제일 좋아요. 아니 산화질소 약 먹는 거는 시간대마다 챙겨 먹어야 되잖아. 힘들잖아. 자기 테레비 볼 때 한 번씩 다라이를 준비한다. 물 받아서 꺼내온다. 오일 떨어뜨린다. 다리 담근다. 테레비 원 없이 본다. 꼭 이게 뭐 힘들다고 하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엄청나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제가 늦어서 죄송하기 때문에 많은 큰 소리는 안 칠게요. 큰 소리는 안 쳐. 대신 오일을 생활하세요. 생활하시다 보면요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얼굴 맑아지는 걸 알게 되고요. 여러분 피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발바닥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요, 땀 나면요 몸에서 오일 향이 나와요. 담배 아무리 펴도 담배 냄새가 안 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용성이거든. 몸속에서 계속 돌아다녀요. 가면서 담배도 지용성이에요. 빨잖아. 그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땀 나면 어때? 담배 찌든내가 나. 하얀 난닝구를 입혀. 약이든 여자들도 똑같아. 지용성이 뭐냐면요, 옷을 하얀 난닝구를 입혀놓고 땀을 흘리게 해놓고 그 땀을 그대로 말려가. 하얀색이 뭐 이렇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노랗게 바뀌죠. 몸속에 있는 배출력이 하는데 오일이 그런 거야. 몸속에서 계속 돌아요. 그럼 땀을 흘리잖아. 그럼 배출하기 시작해. 오줌으로도 배출되지만 몸에서도 배출이 돼요. 배출이 되면서 양리작용을 또 같이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배출하면서도 나한테 건강을 준다. 그게 에센셜 오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새로운 거 좀 배우셨어요? 네. 제발 다음 주 이야기하면 좀 잘 미리 다음 주 딱 숙제를 조교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잠잤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들어보면 다 나와. 정 모르면 우리 오일 전체 다요. 발만 담그고 있어도 돼. 그거 못하면 진짜 바보다. 나는 발바닥에 뿌리고 자는데. 그것도 좋아. 근데 조교를 해보시라고. 오늘의 미션은 다음 주 안에 조교는 무조건 한 번 한다. 네. 욕탕 있는 사람은 반시욕을 한 번 한다. 요거 숙제예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